중간에 녹화가 갑자기 중단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라이트 부분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위에 철심 나눔 분말 대비 페라이트는 저주파수, 중주파수, 고주파수에서 손실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도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주파 AC 전류나 저주파수 DC 전류 하고 저주파수, 고주파수가 섞여 있는 전류나 리플이 있는 DC 전류 아니면 AC 전류 다 쓸 수 있고요. 고주파수에서도 리플이 있는 고주파수, AC 전류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손실이 다 우수해요. 물론 주파수가 낮으면 더 우수하지만 다른 철심 나눔 분말 대비 페라이트는 고주파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페라이트가 제일 좋은 재료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 DC 바이오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작아서요. 페라이트는 전류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전류 용량으로 보면 페라이트보다 분말이 전류 용량이 더 크고요. 분말보다 나노가 더 크고 나노보다 철심이 더 큽니다. 저주파수에서 전류 용량을 비교하면 철심이 가장 큰 전류를 감당할 수 있고요. 페라이트가 제일 작죠. 그래서 페라이트로 철심만큼의 전류 용량을 감당하려면 부피가 어마무지하게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솔루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 제품마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성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보통 저희가 자기 소자의 BH 커브 곡선이라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이 BH 커브 곡선은 뭐냐면 이 H가요 그 내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전기 에너지량이고요. B값은 생성되는 자기 에너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전기 밀도, 자기 밀도라고 하는데 그냥 진짜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전기 에너지 넣었을 때 이 소재 안에서 발생되는 자기 에너지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모포스는 철심이랑 나노 중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철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나노랑 분말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비슷해요. 물론 철심의 포화자속 밀도는 훨씬 더 높긴 한데 통상적으로 그냥 1.5 테슬라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마. 제가 철심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수 테슬라 될 겁니다 아마. 철심 나노 분말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용 가능한 자기 에너지량의 그 자기 밀도 척도가요 1.5 테슬라가 거의 표준이에요. 표준. 이게 표준입니다. 철심은 얘가 미니멈 값이에요. 근데 나노랑 분말은 1.5 테슬라가 맥시멈 값입니다. 물론 소재가 또 개발하는 거에 따라 더 높은 것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래요. 하고 곡선이 이렇게 약간 S 형태인데 문제는 철심은 이 폭이 굉장히 두꺼워요. 나노는 얘보다 좀 더 얇고요. 분말이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폭이 바로 이제 코어의 손실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전기 에너지의 방향이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철심은요 이 내가 넣어주는 전기 에너지의 방향을 추종하려면 한동안 에너지가 천천히 바뀌는 거죠. 바로 못 바뀌어요. 한동안 천천히 바뀌었다가 요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보면 X축에 대비 요렇게 따라오는 거야. 요렇게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나노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분말은 이만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자기 에너지량으로 봤을 때는 분말, 나노, 철심 순으로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이게 뭐라고 하지? 주파수가 이제 높은 동작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이제
손실이 되거든요. 이 두께가 여기가 손실이 됩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생성되는 그 자기 에너지량이 철심이 제일 작아요. 분말이 제일 높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동작 대비 보면 철심이 고주파 동작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얘는 그냥 자기 에너지량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지. 진짜 에너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전기 에너지 제어 시에는 오히려 불리하고 나노나 분말, 나노보단 분말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루프를 도는데 이 도는 거를 보면 여기 가운데 면적, 이 면적을 저희가 손실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철심이 가장 불리하다. 페라이트는요, 자석 포화 밀도 자체가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라이트는 특성은 다 좋은데 이 수용 가능한 자기 에너지량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량도 훨씬 제한적이죠. 얘는 조금밖에 못해요. 많이 못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 움직여. 요만큼 차이가 확 나죠 벌써. 그래서 최대 자기 밀도도 낮고 그로 저장 가능한 자기 에너지량도 낮고 입력 가능한 전기 에너지량도 작고 모든 게 다 작아요. 대신에 요 손실량이 굉장히 작죠. 이 자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요 에너지량 자체가 작아서 손실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빨리 에너지가 전환이 돼요. 그래서 고주파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페라이트는요 이게 산화철 가루예요. 그래서 분말을 쓰는데 이거를 태워가지고 산화철 가루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하고요. 분말은 그냥 철 가루를 쓰고 제가 알기로는 철 가루를 어떻게 코팅을 해가지고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쓰고요. 나노는 분말을 뭐라고 하지? 이게 비정질 재료라고 하는데 이렇게 철을 녹여서요 바로 리본 형태로 뽑아내요. 얘를 그 녹은 금속을 녹여서 이거를 롤러로 이렇게 판재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양은 판재인데 판에 분자 구조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말과 그냥 철 녹인 거 굳힌 거의 중간인 거죠. 중간. 이런 특성이고 철심은 그냥 철 니켈 철이죠.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분자 구조가 되게 작은 철판 재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원자재의 특성이 생성되는 자기 에너지량의 차이를 만들고 그게 각각의 코어의 손실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페라이트는 수용 가능한 자기 에너지량도 작고 입력 가능한 전기 에너지량도 작고 손실도 작고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고속 동작에 유리하고요. 이제 분말이나 나노나 철심으로 갈수록 수용 가능한 에너지량도 크고 전기 에너지량도 큰데 이 손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철심은 저주파수로 넣어주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높은 자기 에너지량을 제어하는 데 유리하고요. 상대적으로 나노나 분말로 오면 비교적 낮은 주파수나 중주파수에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생성되는 자기 에너지량이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열이 좀 나긴 하지만 손실이 있긴 하지만 쓸만하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요약 정리를 하면 철심 나노 분말 페라이트가 있는데 코어의 크기를 이제 제외하면은
저주파수는 철심이 제일 유리합니다. 수용 가능한 에너지량도 많고요. 전류로 따지면 전류의 피크 값이나 전류 RMS 값이 굉장히 큰 거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권식 트랜스나 단권식 트랜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크게 수용해야 되는 트랜스에 많이 쓰는 겁니다. 얘가. 근데 저주파수밖에 못 써요. 이게 1kH도 굉장히 높은 주파수예요. 트랜스 철심에서는 보통 60Hz, 50Hz 쓰니까요. 나노는 저주파수 쓸 수 있고요. 약간 중주파수까지 대응은 되는데 이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좀 납니다. 나노 대비 분말은